모세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게 사내 아이를 낳았어. 안 죽이면은 그때 바로 왕조의 군대가 와서 가족들을 잡아가고 아기는 칼로 그것을 처형해버려요. 그리고 가족들은 갖다 감옥에다 가두고. 그러니까 안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난 자식을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고민을 하고 고민을 건데 내 자식을 어떻게 죽이냐고 이게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벌꿀 즙을 녹이면은 밀랍이 돼요. 초같이. 그것을 갖다가 녹여서 발라요. 발른데 식으면은 밀랍이 갈대 사이로 다 들어가서 물이 안 들어와요. 이게 물이 안 들어가는 방수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다 아기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내버렸어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리라. 그래 놓고는 자기 모세 형이나 이제 다른 사람은 망을 보게 있어요. 망을 먼 데서 보게 아기가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갈 거 아니요. 갈대 사이로 정정동동동 떠 한도 끝 없이 가는데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그 바로 왕조의 애굽 왕궁의 바로 왕조의 공주가 모욕으로 나왔네. 모욕으로는 보니까 멋이 둥둥둥 떠내려 나오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수종 종원들이 가서 떠들러 보니까 아기가 들었거든. 근데 이 공주는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가 없어서 참 슬프게 지냈는데 하늘이 내려보낸가 보다. 이건 유대인 누군가가 아들을 낳아서 죽이지를 못해서 내버렸다. 내가 주워다 키워야겠다. 이건 나한테 준 거다 해갖고는 그 공주가 그 아기를 안고 왕궁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키우려고 하는데 엄마가 아기를 낳아야 젖이 나오지. 요즘같이 분유다 뭐이다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유모를 구하는 거예요. 유모는 누구예요? 유대인 어머니.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죽인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가 벌써 줄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찾는데 나타나도록 딱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모세 어머니가 유모로 취직이 돼요. 그래가지고 왕궁에 출입하면서 자기 아기에다가 자기가 젖을 먹여. 그러는 동안에 유대민족의 정신을 얘한테 넣었다. 이것이 입증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는 왕궁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어요. 궁중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장한 뒤에 지식도 많고 학식도 많고 무술도 많고 이런 거 다 판단력도 있고 그러니까 왕궁에서 나중에 장관도 될 수 있고 나중에 왕도 될 수 있지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노예 생활을 하는 유대인 속으로 나왔어요. 이게 바로 어머니 때문이다. 어머니가 그 아이한테 유모로 취직을 했지만은 유대민족 정신을 넣었다. 어머니의 젖을 먹이면서 또 선민의식을 넣겠지요. 하나님이 너는 특별히 택한 백성이다. 백성이다 그랬겠지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 의식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화스러운 왕궁 생활을 박차고 나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 유대인 속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 얘기가 또 깁니다. 거기서 또 유대인하고 싸우는 건 싸움을 말기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효시로 해서 유대민족의 딸은 어디를 가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역경에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를 반드시 유대민족의 정신을 넣는다. 이게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전승되어 이루어요. 그것이 바로 탈무드에 자세히 써 있어요. 미시나에 또 써 있다고요. 그렇게 하니까는 그것이 인정이 돼서 입법, 시민권 취득 절차법을 정할 때에 거다가 딱 유대민족의 딸의 아들은 자동적으로 유대인이다 썼다고 말이에요. 나는 우리 민족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 중국에 가서 우리 조선족들 많이 만나서 보면은 일부는 귀화해서 중국 사람인지 조선족인지 모르게 어리어리하게 가버린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조선 말을 가르치고 조선 글을 가르치고 조선 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해줬다는 것은 강인한 우리 민족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 가나 프랑스에 가나 어디에 가거나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난 아기는 한국 종족의 역사의식과 민족의식과 이것을 넣어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앞으로도 꼭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아무리 세계화가 되고 국제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왜 유대민족의 엄마는 아기를 낳으면은 바로 그 아이를 유대민족이 되게 하느냐? 정신적인 건 말고 의식적인 건 말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할례란 말을 많이 들으셨지만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뭐 책을 봐서 공부해서는 알지만. 그래서 할례 받는 의식에 많이 참석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아기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줘요. 그건 바로 모세 오경에 기록됐고 미시나나 토라에 의해서 자세한 절차가 전승되어 이루어오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라한테서.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한테서 난 아이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이스마엘 아이가 13살 되던 해가 바로 이삭이 낳던 해예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신의 계시를 받아서 할례를 주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13살 때 받았고 이삭은 8일 만에 받았어요. 나중에 이것이 풍속적으로 전달되어 내려가는 것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기를 낳으면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후손인 팔레스타인 아랍 이슬람들은 13살 되면 할례를 받아요. 그 원유가 거기에 나와요, 이게. 그럼 할례가 뭐냐? 제가 본대로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도 듣기만 해도 잘 모를 거예요. 유대인이 되는 첫 번째 의식이에요. 한 번은 이제 우리 이웃집에서 아기를 낳아서 8일 만에 할례를 준다고 그러고, 내가 좀 참석할 수 없냐? 근데 본래 가까운 가족끼리만 모인다고 그래요. 그래도 좀 내가 가서 보자고. 근데 오라고 특별 초청을 받아서 그 집 가족이 아닌 사람은 나만 갔어요. 갔더니 거실에 한쪽에 테이블을 해놓고는 먹을 것을 많이 차려놓고는 흰 보자기로 덮어놨어요. 나중에 떠들었을 때 보니까 무슨 과일도 썰어놓고 맛있는 것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떡도 좀 빵도 있고 여러 가지 샌드위치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또 한쪽에다는 또 조그마한 테이블을 하나 흰 보자기로 덮어놓고, 그 다음에 애기 침대 같은 조그만 애기 침대에다가 갓난 애기를 갖다 누워놓고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거기에 할례를 준 사람은 랍비라고 유대교 목사, 랍비가 와야지 안 온단 말이요. 그래 어디 가서 늦었느냐 오래오래 기다리고 했더니 온다고 막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 막 하면서 오더라고요.